부산시가 뒤늦게 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공원 조성을 유도해서 97%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당장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에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등 모두 90곳, 74제곱킬로미터가 공원 일몰제 대상입니다. 그동안의 공원 일몰제 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 부산시가 기껏해야 380억 원의 땅 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4,420억 원을 확보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 상당수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 대상 지역의 약 96.4%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 지역의 공원, 유원지, 녹지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자본 6,200억 원가량을 끌어들여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재정적인 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47%인 국공유지는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키로 한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할 경우 정부 부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들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지금 길을 닫고 있는 중앙정부가 그나마 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번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장이 추천한 6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위원으로 선정된 시의원 15명이 부산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인데다 검증 과정도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사검증위원으로 선정된 시의원은 모두 15명. 그런데 15명 시의원이 모두 오거돈 부산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것도 카메라와 언론의 출입을 차단하고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 깜깜이 밀실 검증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인사검증은 고사하고 제19 감싸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큽니다. 검증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안 계시지만은 자료가 넘어오면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볼 거고.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논의에서 배제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짜고 치는 인사검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간에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 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경고했습니다. 부산시장이 내리꽂는 인사 서류만 통과하면 된다던 하남식 서명수 시절과 뭐가 틀려졌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같은 당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서는 인사검증 다 마쳤다고 면죄부만 발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인사검증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지역 법원,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 대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증거로 채택된 현장 CCTV에선 범행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1심 선고에 수위를 두고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무려 2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법정 구속돼 있던 A씨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큼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법원의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앞둔 20대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그런데도 사망 등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가해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정말 철저히 수사해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밝혀주고.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 참여한 고위 법관들은 사법농단, 부산 법조 비리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지역 법조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지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0.2%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어제는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 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난 날입니다. 그 열흘 뒤인 10월 26일 박정희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죠. 자, 시위를 진압하러 왔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왜 서울로 돌아가서 대통령을 암살했을까요? 역사에 가리워졌던 부마 항쟁의 의미를 황재실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0월 26일 청년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김재규의 항소 이후 보충서에 등장하는 부마 항쟁 관련 대목입니다. 부마 사태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였으며 체제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 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밀란이었습니다. 10월 16일 김재규는 부산에서 뭘 보았을까? 시작은 부산대였습니다. 운동권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 쓴 성명서 한 장이 유신에 짓눌려 있던 캠퍼스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 놀랐어요. 학내 시민한테도 성공이라 했는데 이게 그걸 뛰어넘어서 이 부산대 메인스트리트를 곳곳을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결집하고 그 다음에 스크랩 짜가지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를 걸고 교문을 넘어 도심 한가운데까지 진출한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퇴근길에 공장 노동자, 회사원, 상인, 가세한 시민들의 숫자는 더 놀라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시위 도중 검거된 사람 3분의 2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잠 못 일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부산대에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다음 날 동아대가 주도한 시위는 파출소와 관공서 29곳을 불태우는 등 더 과격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20일 위수령이 내려진 마산에서도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소리 소문 없이 계엄군이 철수했던 바로 그날 김재규는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며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지철은 대모대 200만 명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유신의 충복의 손을 빌려서
유신을 무너뜨린 것이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였다. 18년 1인 독재는 암살로 막을 내렸지만 그 종말의 방아쇠를 당긴 부마 항쟁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틀째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지만 영남지방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급적 환기는 자제하시고 노약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매우 짧은 곳이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1도, 창원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에도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다소 낮겠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사하구 을숙도 물량장에서 계류 중이던 1톤급 환경감시선에서 불이 나 선주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모두 불에 타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감시선 한 척 절반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기름통 옆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체육고등학교가 어제 열린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남자 고등부 결승에서 대구 대원고등학교를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우승으로 부산체고는 올해 전국 선수권, 학생 선수권 대회 등 전국 4개 대회를 모두 휩쓸면서 통산 4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남녀 일반부 결승에 오른 부산환경공단 남녀팀 모두 결승에서 청주시청과 인천체육회를 누르며 우승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부경대 이재훈 대원이 부산으로 옮겨져 오늘부터 이틀 동안의 장례에 들어갑니다. 이 씨를 포함한 한국 원정대원 5명은 어제 네팔 카트만두를 떠나 오늘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의 장례는 수영구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며 원정대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도 사흘 동안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시원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시원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이 어제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사 42명에게 상패와 해외 연수 특전이 수여됐습니다. 대선 주조가 지난 2005년 설립한 시원공익재단은 지금까지 부유경 지역 사회복지사 534명을 선발해 8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2018 전국 공동 소싱 박람회가 오늘까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유통과 농협 하나로유통, GS와 홈플러스 등 30여 명의 대형 유통사 상품 기획자들이 참가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조혁신센터는 상담에 참가 업체 중 2곳을 선정해 제품 개선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수출 상담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 MBC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저녁 밀락동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분권 과제 등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 선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저출산, 가짜뉴스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과 교통난 등 서민의 삶과 생활이 대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지만 형 집행을 피해 다니던 수십 명이 검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에 참석하지 않거나 잠적하며 형 집행을 피해 다니던 33명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을 공간을 만들어 4년 동안 도피한 사례도 있었다며 해마다 형 미집행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비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3개 반 54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린이집 1,800여 곳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급식과 위생관리, 등록 인원의 적정성, CCTV 운영과 관리 실태,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입니다. 부산시 감사를 마친 뒤 사안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이 취양 1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모레 19일까지 특가 항공권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유료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 편도 총액 국내선 19,100원, 일본 노선 49,100원, 동남아 괌 노선 99,100원부터 판매됩니다. 지난 2008년 10월 부산 김포 노선에 첫 취항한 에어부산은 김해공항 이용객 점유율 34.5%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부산문화회관의 본부장 채용을 두고 노조가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본부장 지원자 중에 부정과 비리로 기관과 시민에게 피해를 준 자와 갑질로 악명이 높은 자가 포함돼 있다며 검증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회관 노조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에도 부적격한 자들이 등용되고 있다며 적폐 대물림을 끊기 위한 치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현재 경제 상황을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국내 경제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바닥이 아니며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28.3%는 일시적인 경기 부진으로 판단했고 12.2%만 회복세 또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지역 제조업체의 63.6%가 주력 산업의 침체를 꼽았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는 오는 20일 2018년 청소년 부산 항일 유적지 순례와 부산 역사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와 청소년 적십자 부산지사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의 항일 유적지와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됩니다. 행사는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터에서 출발해 근대역사관, 백산기념관, 용도산 공원 등 부산 원도심의 항일 유적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틀째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지만 영남지방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급적 환기는 자제하시고 노약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매우 짧은 곳이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1도, 창원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에도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다소 낮겠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